섹스리스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이 부부의 몸은 각각 2배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성관계가 불가했다고 합니다. 살을 빼고 계신가요? 단 5kg도 빼기 힘든 게 다이어트 같습니다. 오늘 총 177kg를 감량한 한 커플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77kg를 도대체 무엇을 먹고 뭘 했을까요?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보, 엠버 커플이 어떻게 살이 이렇게나 많이 찌게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급격한 체중 증가. 10대 때 만나 결혼한 뒤에 체중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결혼한 뒤에 많은 분들이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결혼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더 이상 나에게 투자하지 않고 가꾸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어 서로 자신의 일에 헌신하며 건강도 외모도 잘 가꾸기 마련입니다. 음식과의 관계 역시 연애 때는 데이트하며 식사하고 각자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지만 결혼 후에는 음식 습관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끊임없이 정크푸드를 집어먹곤 합니다. 물론 더 건강하게 사는 결혼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애할 때와 결혼 후의 때와 외모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 엠버 커플 역시 연애 때부터 하루 탄산음료 10캔 이상 먹었고 아이스크림을 아침 식사 후 매일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루 3끼니를 정크푸드로 채우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 이렇게 지내다가 결혼 후 같이 살게 되면서 폭식 습관은 극에 달했고 밤낮 없이 먹고 누워 지내는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년 성관계 10번 이하 섹스리스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이 부부의 몸은 각각 2배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성관계가 불가했다고 합니다. 억지로 한다고 해도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성관계를 10번 이하로 섹스리스 부부가 되었고 그 몇 번마저도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안 좋은 음식을 폭식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 욕구를 폭식으로 채우는 기간이 길어져 폭발적으로 체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혼 위기가 닥쳤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인 보가 직장을 잃고 건강도 잃은 상태여서 이 부부는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이혼 전 각자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무언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비참함에서 행복으로 60kg가량 감량한 보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뚱뚱했을 때 나는 삶이 참 비참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91kg를 감량한 아내 엠버는 이야기합니다.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변화하기로 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혼하고도 남은 삶을 잘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부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파에서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최악의 시간을 보냈죠. 행복과는 먼 생활이었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1m 이상 쌓아두고 매번 칭얼대고 불평만 했습니다. 살을 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섹스리스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복은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살이 쪘던 결정적 이유, 매일 탄산음료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먹었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감자튀김, 치즈, 햄버거, 피자. 아내 엠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은 굶은 날도 있었습니다. 10kg 가까이 감량도 해보았죠. 그러나 집에 쌓인 탄산음료와 정크푸드들을 버리지 않으니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먹게 되니 누워있고 싶고 누워있다 보니 또 먹게 되었습니다. 살이 찐 이유는 정말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또 먹었다고 합니다. 속이 공복 상태였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먹고 또 누웠고 계속 누워있고 또 먹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핫도그를 12개씩이나 먹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먹으니 배가 고프지 않아도 더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부터 이런 패턴이 이어지다가 일상생활 대부분을 공유하는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엠버는 이야기합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정크푸드에 3천만 원 이상 썼을걸요? 그게 모두 살로 돌아왔습니다. 미칠 지경이었죠. 살이 총 177kg나 빠진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심리상태의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어요. 단순히 살을 빼려 했었죠. 삶의 가치관이나 자세가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숨에 효과를 얻으려 했죠. 우리는 살을 빼려 할 때 우리 자신을 변화하려 하지 않고 살만을 빼려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말인 게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상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 노력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유력천금을 얻으려 하죠. 이 부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단순 살만 빼려 하지 않고 가치관을 바꾸려 했습니다. 바로 삶의 태도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자 행동은 따라왔고 감량은 지속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부엌에만 두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가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TV 시청을 하며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은 부엌에서만 먹었다고 합니다. TV를 보다가 음식을 먹고 싶으면 부엌에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자 그냥 소파에 누워있고 싶어서 음식을 먹지 않은 적이 많다고 합니다. 엠버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엌에 걸어가기 귀찮을 정도로 게을렀고 그 결과가 걸어가기가 귀찮아서 음식을 안 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결국 귀찮아서 그런 거죠. 그것도 몸이 너무 게으를 때는 음식이라도 조절해야 합니다. 게을러도 다이어트는 가능하니까요. 살을 너무 많이 빼야 한다면 당장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식사를 먼저 조절하는 게 어떨까요? 177kg 감량 요점 4가지. 첫 번째,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를 끊었다.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부엌에서만 먹었다. 배달, 외식 금지. 세 번째, 매일 아침 산책 혹은 조깅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매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공통된 목표의식. 부부가 공통된 목표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혼 위기를 극복하고 성관계가 회복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 엠버 커플이 보여진 대단한 177kg 감량에 대해 아주 단순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가짜 음식, 즉 공장 음식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감량하고 나서 종종 먹을 수 있지만 감량을 할 때만큼은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라면 함께 다이어트를 하거나 부부 중 혹시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또 다른 비슷한 목표를 세워서 공동된 목표 혹은 비슷한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해나가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지루해지는 결혼 생활 가운데 큰 활력이 되기도 하고 그 목표 달성 자체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오늘의 보 엠버 부부의 스토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늘 같이 공유하는 건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공동된 목표를 늘 공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또 서로 간섭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강이 음식과의 관련이 많듯 체중에 대한 공동된 목표를 부부끼리 같이 해나가면요, 음식이 맞춰지게 됩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음식 자체를 바꾸게 돼요. 그리고 운동 습관을 바꾸게 되고 생활 습관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하기가 2배는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공유하는 목표는 경제적 목표입니다. 건강과 경제적 목표는 교집합이 많고 원리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깨달음도 많아집니다. 체중 감량과 운동은 한순간에 목표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 자체가 목표도 아니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게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감량은 가득 담긴 욕조에 티스푼으로 하루 10스푼씩만 꾸준히 퍼내는 것입니다. 10스푼 이상을 우리는 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의 기회비용을 하루하루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운동은 근육량 증가에 대한 것이죠. 빈 욕조에 티스푼을 하루 최대 10스푼씩 물을 퍼서 넣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도 하루에 10스푼 이상씩 이렇게 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를 그냥 날리면은 이 10스푼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정도는 쉬워도 뭐든 꾸준히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적 목표 역시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갚아 나가야 하는 단계라면 꾸준하게 갚아 나가야 합니다. 하루에 조금 더 갚아나가지 않으면서 큰 금액을 한 번에 갚아나가려고 하면 빚은 더 늘어나가고 꾸준하게 갚아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살을 빠르게 빼려고 하는 것처럼 반대로 돈을 모으고 싶으면 우리의 근육처럼 티스푼 10스푼씩 일단은 옮겨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근육량을 모으듯이 조금 더 저축을 하지 않으면서 일액천금으로 욕조를 한 번에 담으려는 우리의 마음, 이게 우리 게으른 마음의 본성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돈은 한 번에 많이 모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돈을 안 모을 거고 일액천금을 꿈꾼다. 그런 분들일수록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이 본성을 처리하지 않으면 무엇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일액천금을 바라는 마음을 오늘 하루 잠시 잠재우고 오늘 하루 10스푼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물론 10만 명당 한 명꼴로
일액천금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먹방 하시는 분들처럼 막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거의 10만 명당 한 명꼴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매몰되지 마세요. 우리는 그 10만 명 중 한 명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더 그러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 우리의 10스푼을 성실하게 담아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10스푼을 잘 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분들 딱 10스푼씩만 운동으로 우리의 근육량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10스푼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힘들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스토리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